금요일 저녁, 며느리 미정이는 나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뭘 먹고 싶은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 밥 짓는 게 전부였던 정분. 하지만 그 밥상을 거부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한 갈비찜 반찬 정성껏 만든 음식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분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쏟아진 국물을 바라보며 정부는 결심합니다. 그녀는 그대로 집을 나와 식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통보, 가스 폭발, 친구의 부상.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죠.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세상을 품게 됩니다. 누군가의 밥상이 어떻게 새로운 인생이 되었는지, 눈물과 희망 그리고 사랑이 담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정분이의 하루는 언제나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빌라 작은 주방에서 쌀을 씻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우죠. 물이 맑아질 때까지 여러 번 헹구고 밥솥에 담아 스위치를 누르는 손길은 68년을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익숙했습니다. 분이는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젯밤 담가둔 된장을 꺼냅니다. 멸치 육수를 내고 두부를 네모나게 썰어 냄비에 넣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채웁니다. 계란 3개를 풀어 프라이팬에 지단을 붙이고 시금치를 데쳐서 무쳐냅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직접 담근 배추김치를 꺼내 작은 접시에 담고 냉동실에 있던 꽁치를 꺼내 노릇하게 구워냅니다. 밥은 사람의 정이야. 밥 먹을 때가 제일 사람답지. 분이는 늘 이렇게 중얼거리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아침 밥상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 정수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맛을 좋아했거든요. 결혼해서 며느리 미정을 데려온 뒤에도 분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밥상을 차렸습니다. 6시 반 식탁 위에 밥그릇 3개가 놓입니다. 된장찌개, 꽁치구이, 계란지단, 시금치나물, 김치.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아침상이었죠. 분이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7시 정수가 먼저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엄마, 또 이렇게 차렸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습니다. 분이는 웃으며 대답하죠. 정수야, 밥 먹고 가야지. 아침 굶으면 힘들어. 하지만 정수는 식탁에 앉지 않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엄마, 저 오늘 일찍 나가야 해서요. 편의점에서 뭐 사 먹을게. 며느리 미정도 곧 방에서 나옵니다. 재빠르게 화장을 하고 가방을 챙기는 미정의 모습에서 여유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머니, 저도 회의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분이는 식탁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미정아, 밥이라도 한 숟가락 떠먹고 가. 금방이야.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현관문을 엽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이렇게 아침부터 밥 차려요. 그냥 토스트 먹어요.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분이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된장찌개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죠. 분이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혼자 밥을 뜹니다. 숟가락을 입에 넣을 때마다 목이 메이는 것 같았지만 분이는 꾹 참고 밥을 삼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분이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빌라 앞 골목길을 오가는 사람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아이들. 모두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만 이렇게 느리게 사는 건가? 분이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오전 10시 분이는 빨래를 개고 청소기를 돌립니다. 정수와 미정의 방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닦고 거실 바닥을 쓸고 닦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또 부엌으로 향하죠.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간단히 국수를 삶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허전했어요. 오후가 되면 분이는 시장에 갑니다. 저녁 반찬거리를 사러 가는 길, 시장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분이 언니, 오늘도 장 보러 왔어? 응, 저녁 준비해야지. 분이는 신선한 고등어를 고르고 무와 대파를 삽니다. 저녁엔 고등어 조림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저녁 6시, 또다시 식탁 위에 밥상이 차려집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회식이 있다며 전화로 통보했고, 미정은 늦게 들어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분이는 또 혼자 밥을 먹습니다. 고등어 조림은 맛있게 익었는데 먹는 사람이 없으니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10시쯤 분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이 편의점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분이는 반가워서 물었죠. 미정아, 배고프니? 고등어 조림 있는데 데워줄까? 미정은 봉투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편의점 도시락 샀어요. 분이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밖에서 사 먹는 게 뭐가 좋아. 내가 해줄 텐데. 미정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가끔은 이런 것도 먹고 싶어요. 분이는 미정이 전자레인지에 도시락을 돌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냉장고는 분이가 만든 반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미정은 그것들을 꺼내지 않았어요. 분이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정이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파스타를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미정아, 마늘은 그렇게 크게 써는 게 아니야. 더 잘게 다져야 해. 미정은 칼을 멈추고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지만 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불도 너무 세. 파스타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야 해. 미정은 가스불을 줄이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분이는 또 말했죠. 소금은 넣었어? 간 봐야 하는데. 미정은 마침내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제 방식대로 할게요. 분이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도와주는 건데 왜 그래?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저도 할 줄 알아요.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는 파스타 재료를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엌에는 분이만 남았어요. 밤이 되고 분이는 설거지를 마친 뒤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분이는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평생 밥상을 차리며 살아온 정분이. 시골에서 농사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20살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분이는 아들을 위해 밥을 지었고 며느리가 들어온 뒤에도 변함없이 밥상을 차렸죠. 그게 분이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뭔가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분이의 밥상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분이는 눈치를 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참견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죠.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불편한 이 집의 공기. 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밥상은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주말 아침 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정수가 며칠 전에 말했죠. 엄마, 이번 주말엔 우리 셋이 같이 저녁 먹어요.
요즘 다들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분이는 그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며칠 동안 무슨 메뉴를 준비할까 고민했어요. 결국 정수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갈비를 골랐습니다. 아줌마, 이거 질긴 거 아니죠? 언니, 내가 장사 몇 년 했는데. 이건 진짜 부드러워. 분이는 갈비를 사고 무와 당근, 밤과 대추까지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갈비를 손질합니다.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하나하나 칼집을 내죠. 양념장을 만들 때도 정성을 다합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생강, 배즙까지 넣어 갈비에 조물조물 무칩니다. 냉장고에 하루 재워두었다가 오늘 아침부터 푹 끓였어요. 은근한 불에 2시간을 끓이니 고기가 부드럽게 익어갑니다. 오후 내내 분이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갈비찜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배추김치도 새로 담갔고 시금치나물과 도라지 무침도 준비했죠. 밥은 찰밥으로 지었습니다. 정수가 어렸을 때 찰밥을 좋아했거든요. 저녁 6시 식탁 위에 밥상이 차려집니다. 갈비찜이 중앙에 놓이고 그 주변으로 김치와 나물들이 빙 둘러 놓였어요. 분이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와 가족들을 기다립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먹는 식사였으니까요. 정수가 먼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와, 엄마 이게 뭐예요? 갈비찜이네. 정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분이도 따라 웃었죠.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해봤어. 하지만 미정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미정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미정아, 밥 먹자. 갈비찜 했어. 문이 열리고 미정이 나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 이런 음식 무거워서 잘 안 먹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분이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죠. 그래도 한 점만 먹어봐. 맛있어. 하지만 미정은 식탁에 앉지도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정수가 중재하려 합니다. 여보, 엄마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조금만 먹어봐.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니까요. 저 안 먹어요.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죠. 식탁 앞에 정수와 분이만 남았습니다. 정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분이를 바라봅니다. 엄마, 미안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 먹자. 하지만 정수도 몇 점 먹더니 휴대폰만 들여다봅니다. 분이는 혼자 밥을 뜹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잘 먹었어요. 저 좀 쉴게요. 분이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갈비찜 냄비는 아직도 반 이상 남아 있었죠. 분이는 반찬통에 갈비찜을 담아 냉장고에 넣습니다. 내일 아침에 먹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분이는 충격을 받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어제 담아둔 갈비찜 반찬통이 보이지 않았어요. 분이는 당황해서 냉장고 안을 이리저리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쓰레기 봉투를 확인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담아둔 갈비찜을 발견합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간 갈비찜.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이 버려진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누가 버린 걸까? 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버렸을 거라는 걸. 그 주 내내 분이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밥을 지으면서도 자꾸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혹시 내가 너무 많이 만드는 걸까?
혹시 내 음식이 정말 맛이 없는 걸까? 분이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분이는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 평소처럼 소박한 밥상이었죠. 분이는 식탁을 정리하고 밥그릇을 놓습니다. 정수와 미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7시 반 미정이 먼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저녁 차렸어. 같이 먹자. 하지만 미정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분이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분이는 어리둥절합니다. 뭘 그만하라는 거니?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매일 밥상 차리는 거요. 분이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나는 그저. 하지만 미정은 분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뭘 먹고 싶은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배달음식 시키면 몸에 안 좋다. 외식한다고 하면 집밥이 최고다. 제가 요리하면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냉장고는 어머니 반찬으로 꽉 차서 제가 넣을 공간도 없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요리할 줄 알아요.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는 항상 어머니 방식만 옳다고 하시잖아요. 전 숨이 막혀요. 이 집에서요, 어머니 밥상에서요. 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알아요. 어머니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 밥상은 불편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발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의 발이 무심코 식탁 다리를 스쳤고 식탁이 흔들렸어요. 쾅 소리와 함께 국그릇이 넘어지고 된장찌개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반찬 접시들도 와르르 쏟아졌죠. 미정은 자신도 놀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 정말 불편해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분이는 멍하니 서 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밥과 국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분이는 참았어요. 정수가 그때 집에 들어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정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어요. 분이는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정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이는 혼자 바닥을 닦습니다. 국물을 닦고 밥알을 주워 담고 깨진 접시 조각을 치웁니다. 모든 걸 정리한 뒤 분이는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죠. 그날 밤 분이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미정의 말이 계속 맴돌아져. 어머니 밥상은 불편해요.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숨이 막혀요. 분이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간섭이었을까? 내가 도와준다고 했던 게 통제였을까? 분이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래, 내 밥상을 거부당했구나. 이제 나를 위한 밥상을 차리련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밥을 짓지 않았어요. 부엌에도 가지 않았죠. 분이는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와 미정은 각자 알아서 아침을 해결하고 출근했어요. 누구도 분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분이는 천천히 외출 준비를 합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68년을 살아온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나는 누구지? 나는 뭘 하고 살았지? 분이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빌라 문을 나서자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분이는 목적지도 없이 걷기 시작했어요. 골목길을 지나 큰 길로 나왔고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시장은 오전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죠. 아주머니들이 장을 보고 상인들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어요. 아니, 정분이 아줌마 아니야?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분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어요. 분이 언니, 오늘은 뭐 사러 왔어? 채소가게 아저씨도 물었지만 분이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오늘은 장을 보러 온 게 아니었거든요.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한 건물 앞에 붙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대문의 낡은 분식집이었어요. 유리창은 먼지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죠. 하지만 분이는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분이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작은 홀에 테이블 4개, 구석에 주방이 보였어요. 낡았지만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분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밥상을 차릴 수 있을까? 분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이야, 너 여기서 뭐해? 돌아보니 오랜 친구 옥진이 서 있었어요. 옥진은 분이보다 2살 많은 70살이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분이는 옥진을 보자 반가웠어요. 옥진아, 나 이 가게 보고 있었어. 옥진은 분이의 표정을 살펴봅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네.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난 며칠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밥상을 차렸지만 가족들이 외면한 일 간섭이 심하다는 말을 들은 일 갈비찜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일 그리고 며느리가 밥상을 거부하며 식탁이 엎어진 일까지. 옥진은 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분이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2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옥진은 커피를 시키고 분이는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분이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옥진아, 나 평생 밥 지으면서 살았어. 그게 내 전부였는데 그게 간섭이었대.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대. 나는 정말 몰랐어. 옥진은 한참 동안 분이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분이야, 내 마음은 알아. 넌 정말 가족을 위해서 했던 거지. 근데 혹시 미정이가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본 적 있어? 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옥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도 방식이 있는 법이야. 내 사랑은 진짜였지만 미정이에겐 숨막히는 거였을 수도 있어. 분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한 거야? 옥진은 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다만 상대방의 방식도 존중해야 한다는 걸 몰랐던 거지. 그리고 분이야, 너도 내 밥상을 차릴 자격이 있어. 분이는 옥진을 바라봤습니다. 내 밥상? 옥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밥상.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한, 그리고 내 밥을 진짜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밥상 말이야. 아까 그 가게, 거기서 식당 한번 해봐. 나도 도와줄게. 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식당? 내가? 옥진아, 나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하지만 옥진은 진지했습니다. 분이야, 넌 평생 밥을 지어왔잖아. 다만 이번엔 강요하지 않는 거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차려주는 거지.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잖아. 분이는 가슴이 뛰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분이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어요. 평생 모은 적금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작은 식당을 시작하기엔 충분했죠. 분이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내가 평생 차린 밥상이 헛된 게 아니야. 이번엔 제대로 차려보자. 분이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분이와 옥진은 함께 부동산에 갔습니다.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냈어요. 가게 열쇠를 받아든 순간 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시작하는 거구나. 옥진은 분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 둘이서 잘해보자. 가게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분이와 옥진은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매일 가게로 나와 준비를 했죠. 테이블을 새로 닦고 의자를 수리하고 주방 기구들을 새로 샀습니다. 메뉴를 정할 때였습니다. 옥진이 물었어요. 분이야, 뭘 팔 거야? 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집밥. 집밥 정식. 옥진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집밥 정식?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나박김치.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밥 말이야. 다만 이번엔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차려줄 거야. 간판도 달았습니다. 정분식당 작지만 정갈한 글씨로 쓴 간판이었어요. 분이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식당이네. 옥진도 웃으며 말했죠. 멋지다, 분이야. 오픈 전날 밤 분이는 가게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가게 안에서 테이블을 만지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밥상을 차리는 거야. 이번엔 진짜 내가 원하는 밥상이야. 분이의 눈빛에 결연함이 담겼습니다. 드디어 오픈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분이는 새벽부터 가게에 나와 밥을 지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김치를 담고 나물을 무쳤죠. 익숙한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분이 자신이 선택한 밥상이었고 강요하지 않는 밥상이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손님은 없었습니다. 분이는 불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천천히 가는 거야. 옥진도 옆에서 분이를 다독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분이는 준비한 음식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첫날은 원래 이런 거야. 내일은 손님이 올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무거웠습니다. 혹시 이것도 내 욕심인 걸까? 분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분식당은 여전히 한산했어요. 하루에 한두 명 정도 들어올까 말까 했죠. 분이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고 준비한 음식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옥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분이를 바라봤어요. 분이야, 이러다 적자만 나는 거 아니야? 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분이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옥진아, 조금만 더 해보자. 좋은 밥상은 결국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법이야.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점심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죠. 여기 집밥 정식 된다고 들었는데요. 분이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금방 내드릴게요. 분이는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밥을 그릇에 담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담았어요. 고등어 구이를 예쁘게 접시에 올리고 김치와 나물도 작은 접시에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손님 앞에 밥상을 차려놓자
그는 감탄했어요. 우와, 진짜 집밥이네요. 남자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입 떴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어요. 눈을 감고 천천히 음미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맛, 우리 엄마 손맛이네요. 분이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남자는 밥을 한 숟가락 뜨고 고등어를 한 점 집어 먹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밥을 먹어 나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이 집밥 진짜 맛있어요. 내일도 올게요. 분이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남자는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분이와 옥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그 남자는 고물상 사장 대진이었습니다. 대진은 약속대로 다음 날도 왔고 그 다음 날도 왔어요. 그리고 시장 사람들에게 정분식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밥 진짜 엄마 손맛 나요. 한번 가보세요. 소문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 뒤 가게에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점심을 먹으러 왔고 근처에서 일하는 택시기사들도 찾아왔습니다. 여기 집밥 정식 하나요. 저도요. 분이와 옥진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밥을 퍼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아냈죠. 분이는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손님들은 밥을 먹고 나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 먹었어요. 이 된장찌개 맛이 우리 할머니 손맛이에요. 분이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분이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원해서 왔고 원해서 먹었습니다. 분이는 그저 정성껏 밥상을 차려줄 뿐이었죠. 그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이는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며느리 미정이 서 있었어요. 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정아, 어떻게 여기를? 미정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분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다시피 식당 하고 있어. 미정은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깨끗한 공간, 정갈하게 정리된 식탁들, 부엌에서 나는 밥 냄새. 어머니, 이런 식으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이는 미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이번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 원하는 사람들만 와서 먹고 가지.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이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평온함, 그리고 자신감. 미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분이는 미정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날 밤 분이는 가게에 혼자 남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고 시장은 조용했어요. 분이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손님들이 밥을 먹으며 웃던 얼굴, 맛있다고 말해주던 목소리, 그리고 미정과 나눈 대화. 분이는 깨달았습니다. 사랑도 방식이 있다는 걸. 주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받고 싶어 하는 방식으로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분이는 집에서 그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배우고 있었어요. 대진은 다음 날도 어김없이 가게에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집밥 정식이요. 분이는 환하게 웃으며 밥상을 차렸어요. 대진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밥 냄새 정말 좋아요. 사람 냄새가 나요.
분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밥은 사람 냄새가 나야 제맛이죠. 그날 이후로 가게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고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분이와 옥진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죠. 분이는 매일 밤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밥상이구나. 내가 만든 나를 위한 그리고 진짜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밥상. 분이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밥 냄새가 나는 인생. 분이는 이제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분식당은 이제 시장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 되었어요. 점심시간이면 손님들로 북적였고 분이와 옥진은 쉴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분이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일상이 이제는 익숙해졌죠. 어느 날 아침 분이는 가게 앞에서 우편물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건물주로부터 온 통지서였어요. 분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분이의 얼굴이 굳어졌죠.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됨. 한 달 내로 퇴거 요망. 분이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옥진이 가게에 도착했을 때 분이는 의자에 앉아 통지서를 손에 쥔 채 있었어요. 분이야, 무슨 일이야? 분이는 말없이 종이를 옥진에게 건넸습니다. 옥진은 내용을 읽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재개발이라니. 이제 막 자리 잡았는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막 익숙해진 시장 풍경, 매일 지나다니던 골목길, 단골 손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옥진아, 우리 어떡하지?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진은 분이의 손을 잡았어요. 일단 영업하자. 한 달이면 뭐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날 점심시간 대진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무슨 반찬이에요?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는 대진을 보며 분이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대진은 분이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재개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아, 이 구역이 재개발 예정이라는 소문은 들었는데 벌써 통지가 나왔구나. 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야 한대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대진은 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장님, 다른 자리를 알아봐야겠네요. 이 근처에 빈 가게 있는지 제가 알아볼게요. 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자리를 구할 돈이 없어요. 이 가게 시작하는데 제 적금을 다 썼거든요. 그날 저녁 분이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빌라 문을 여니 집 안은 조용했어요. 정수와 미정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죠. 이제 어떻게 하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와야 하나? 정수가 먼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집에 왔어요? 정수는 분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이가 집에 온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정수야, 너 밥 먹었니? 분이는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에서 먹었어요. 미정도 곧 들어왔습니다. 분이를 보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집에 오셨네요. 분이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정수와 미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분이는 재개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그럼 이제 집으로 들어오세요. 식당은 접으시고요. 정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정도 조심스럽게 거들었어요. 어머니, 다른 자리 구하려면 또 돈이 들잖아요.
그냥 집에서 편히 계세요. 분이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식당 일이 힘드시잖아요. 엄마 나이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이제 좀 쉬세요. 분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쉬고 싶지 않아.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돈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하세요?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 분이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정수와 미정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집으로 돌아와요. 식당은 접으세요. 이제 좀 쉬세요. 하지만 분이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자신의 밥상을 찾았는데 다시 놓칠 순 없었어요. 며칠 뒤 가게에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던 중 가스레인지에서 냄새가 났어요. 가스가 새는 것 같았어요. 옥진이 확인하려다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옥진아! 분이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옥진은 손과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분이는 옥진을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은 쉬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분이는 옥진의 병상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옥진아, 미안해. 내 욕심 때문에 너까지 다치게 했네. 옥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사고였어. 하지만 분이는 자책했어요. 가스레인지가 낡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돈이 아까워서 교체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제대로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날 오후 분이는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주방 벽은 그을렸고 천장 일부가 검게 변해 있었어요.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끝인가 보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진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소식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대진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재개발도 있고 가게도 이렇게 됐고 옥진이도 다쳤고 다들 말하더라고요. 이제 그만 접으라고.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진은 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그 사람들 말씀이 틀렸어요. 분이는 고개를 들어 대진을 바라봤습니다. 대진은 진지하게 말을 이었어요. 사장님, 여기 매일 오는 사람들 보셨죠? 그 사람들은 사장님 밥을 기다려요. 외로운 할머니도, 혼자 사는 아저씨도, 바쁜 직장인도. 사장님 밥상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분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족한테도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게 맞는 걸까요? 대진은 조용히 말했어요. 집착이 아니에요. 사장님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다만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가족한테는 강요했지만 여기선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분이는 대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걸까요? 대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날 밤 분이는 병원으로 옥진을 찾아갔습니다. 분이는 조용히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옥진아, 많이 아파? 옥진은 고개를 돌려 분이를 바라봤어요. 괜찮아. 생각보다 안 아파. 분이는 옥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붕대로 감긴 손이 안쓰러웠어요. 미안해, 옥진아. 내가 너까지 힘들게 했네.
옥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이야,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식당 하는 거 도와주고 싶어서 한 거야. 내 선택이었어. 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옥진아, 나 이제 그만둘까봐. 식당 말이야. 옥진은 분이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분이야, 진심이야?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재개발도 있고 가게도 이렇게 됐고 너까지 다쳤잖아. 정수도 미정이도 그만하래. 내가 너무 욕심부린 것 같아. 옥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이야,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야? 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옥진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분아, 밥상이 뭐라고 이렇게 힘들어해. 사람은 밥 먹을 때 정이 생기고 그 정으로 사는 거야. 분이는 옥진을 바라봤습니다. 옥진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내가 만든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그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의 자리거든. 분이는 옥진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마음의 자리.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옥진아. 옥진은 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분이야, 내가 처음 식당 시작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내 밥상을 내가 차린다고 했잖아. 강요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차려준다고. 그 마음 잊지 마. 분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옥진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이 왜 식당을 시작했는지, 무엇을 위해 밥상을 차렸는지 다시 떠올랐습니다. 고마워, 옥진아. 내 말 듣고 정신 좀 차린 것 같아. 옥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분이야, 너 집에서 실패한 게 아니야. 다만 방법을 배운 거지. 사랑도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줘야 한다는 걸 배웠잖아. 그게 너를 성장시킨 거야. 병원을 나온 분이는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며 정분식당 앞에 섰어요. 그을린 벽과 깨진 유리창이 보였지만 분이는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나는 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분이는 일찍 가게로 나왔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그을린 벽을 닦고 깨진 유리창을 치우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혼자 하기엔 벅찬 일이었지만 분이는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대진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혼자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진은 고물상 트럭에서 페인트와 공구들을 꺼냈어요. 사장님, 벽은 제가 칠할게요. 유리창도 새로 갈아 끼울 수 있어요. 곧이어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왔고 채소가게 아저씨도 왔어요. 분이 언니, 우리도 도와줄게. 사장님 힘내세요. 사람들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도왔습니다. 오후 내내 가게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분이는 사람들에게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진은 가스레인지를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사장님, 이건 새 걸로 교체해야 해요. 제가 아는 데서 싸게 구해올게요. 분이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돈이 없는데. 대진은 손을 흔들었어요. 나중에 천천히 갚으세요. 지금은 가게 다시 여는 게 중요하잖아요. 해가 질 무렵 가게는 거의 원래 모습을 찾았습니다. 분이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감격했어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녁이 되자 분이는 사람들을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남은 쌀로 밥을 짓고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김치도 꺼내고 나물도 무쳤습니다. 여러분 변변찮지만 같이 드세요. 사람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사장님, 이 밥만 역시 최고예요. 분이 언니 힘내요. 사람들의 말에 분이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그 시간이 따뜻했어요. 분이는 깨달았습니다. 밥상은 음식만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자리라는 걸.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라는 걸. 밤이 되어 사람들이 돌아가고 분이는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텅 빈 식탁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분이는 새 간판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정분 식당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담은 간판. 다음 날 분이는 간판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주세요. 밥상은 사랑이다. 간판 가게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시작했어요. 며칠 뒤 새 간판이 완성됐습니다. 밥상은 사랑이다. 정분식당 분이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오픈 날짜를 정했습니다. 메뉴를 다시 정리하고 재료를 신선하게 준비하고 주방 기구들을 점검했습니다. 옥진도 병원에서 퇴원해 가게로 돌아왔어요. 분이야, 내가 왔어. 옥진은 아직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반갑게 옥진을 맞이했어요. 옥진아, 괜찮아? 옥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 정도는 괜찮아. 나도 다시 일하고 싶어. 두 사람은 다시 한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익숙한 손길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단단한 마음으로, 더 확신에 찬 모습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재오픈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분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분이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새로 단 간판이 보였어요. 밥상은 사랑이다. 정분식당. 분이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에 담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를 굽고 시금치나물을 무쳤죠. 손길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더 정성이 담겼습니다. 옥진도 곧 도착했어요. 분이야, 오늘 대박 나자. 오전 11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에는 재오픈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분이와 옥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11시 반 대진이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사장님, 재오픈 축하해요. 대진 뒤로 시장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분이 언니, 우리가 제일 먼저 왔어. 사장님, 오랜만에 밥 먹으러 왔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 채소가게 아저씨, 택시기사 아저씨들까지. 분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하며 자리를 안내했어요. 식탁은 금방 꽉 찼습니다. 분이는 주방으로 뛰어들어가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정갈한 나물들. 한 상 한 상 정성껏 차려 손님들 앞에 놓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분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겼습니다. 손님들은 밥을 먹으며 감탄했어요. 사장님 역시 이 맛이에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 먹네요. 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원했던 밥상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따뜻한 밥을 나누는 자리. 강요하지 않아도 원해서 찾아오는 자리.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분이와 옥진은 잠시 숨을 돌렸어요. 분이야, 대박이다. 오늘 진짜 바빴어. 옥진은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분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 고마운 일이야. 오후 3시쯤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분이는 손님을 맞이하려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문 앞에 선 사람은 며느리 미정이었습니다. 분이는 깜짝 놀랐어요. 미정아. 미정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의 얼굴은 복잡해 보였어요. 분이는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앉아. 뭐 먹을래? 미정은 주저하다가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니.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이는 주방으로 들어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나물들. 밥상을 미정 앞에 놓으며 분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먹어봐. 미정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쉽게 뜨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미정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날 제가 너무했어요. 분이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미정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도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짜증만 냈어요. 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정의 말을 듣고 있자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서운했던 마음, 아팠던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며느리도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정아, 나도 미안해. 너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어. 미정은 고개를 들어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분이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매일 밥 차리고 반찬 만들고 조언해주는 게. 근데 그게 너한테는 간섭이고 통제였구나 생각하니 조금은 섭섭하긴 했다. 미정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방식대로만 살고 싶어서 어머니를 밀어냈어요. 분이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우리 둘 다 서툴렀던 거야. 미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 같은 밥을 못 만들어요. 저는 요리도 서툴고 밥도 제대로 못 지어요. 그래서 어머니 밥상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며느리로서 부족하다는 걸 계속 느꼈거든요. 그게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분이는 미정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미정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 미정아, 밥은 비교하는 게 아니야.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지. 내가 만든 파스타도, 내가 시킨 배달 음식도, 그것도 내 방식의 밥상이야.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와서야 배웠어. 사랑도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줘야 한다는 걸. 내가 좋다고 강요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거더라. 미정아, 미안해.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미정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저도 어머니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어요. 어머니는 그저 저희를 사랑하신 거였는데. 분이는 미정 앞에 숟가락을 가리켰습니다. 먹자. 말보다 밥이 먼저다. 미정은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그리고 된장찌개를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맛있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분이도 자리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왜 밥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밥상은 사람을 연결하는 거였네요. 분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야 나도 제대로 알았어.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정수 오빠한테도 이 이야기 해줘야겠어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미정은 문을 열다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밥 먹으러요. 그리고 제 요리도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어머니 방식이 아니라 제 방식으로요. 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 그리고 내 요리도 꼭 먹어보고 싶구나. 창밖으로 미정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분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저녁이 되자 대진이 다시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저녁도 여기서 먹어야죠. 분이는 반갑게 맞이하며 밥상을 차렸어요. 대진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제 오픈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분이와 옥진은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마쳤어요. 분이는 간판을 다시 한번 올려다 봤습니다. 밥상은 사랑이다 그 말이 이제는 진짜 의미로 다가왔어요.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존중이고 통제가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재오픈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분식당은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분이와 옥진은 행복한 바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재개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분이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대진이 흥미로운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분이는 설거지를 멈추고 대진을 바라봤어요. 무슨 생각인데요? 대진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밥상 공유 프로젝트요. 분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밥상 공유 프로젝트? 대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네. 혼자 사는 어르신들, 바쁜 직장인들, 시장 상인들이 함께 모여 하루 한 끼를 나누는 거예요. 사장님 식당이 그런 공간이 되면 어떨까요? 원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밥 먹는 자리 말이에요. 옥진도 귀를 기울였어요. 그게 가능할까? 대진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가능해요. 저도 혼자 살잖아요. 제 주변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다들 외롭고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기 힘들어하죠. 사장님 식당이 그런 사람들의 쉼터가 될 수 있어요. 분이는 대진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그 생각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신도 혼자 밥을 먹으며 외로웠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한번 해볼까요? 다음 날부터 분이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한쪽에 큰 테이블을 하나 더 놓았어요. 함께 밥상이라는 작은 팻말도 만들었습니다. 혼자 오신 분들은 이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처음엔 낯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점차 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뒤 함께 밥상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오시고 택시기사 아저씨가 오시고 젊은 직장인도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밥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혹시 여기 자주 오세요? 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밥상이 사람들을 이어주고 있었어요. 외로웠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꿈꿨던 밥상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강요하지 않아도 원해서 모이는 밥상. 어느 날 점심시간 아들 정수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분이는 깜짝 놀랐어요. 정수야, 어떻게 왔어? 정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정이한테 들었어요. 여기서 식당 하신다고. 한번 보고 싶었어요. 분이는 정수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정수야, 뭐 먹을래?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밥 정식이요. 엄마 손맛 오랜만에 먹고 싶어요. 분이는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정수가 좋아하는 꽁치구이도 올렸어요.
정수는 밥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역시 이 맛이에요. 분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맛있니?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 마음 몰라줘서. 엄마가 왜 밥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분이는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정수야. 나도 배웠어. 사랑도 방법이 있다는 걸.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걸.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도 이제 미정이 방식을 존중할게요. 식사를 마치고 정수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함께 밥상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은 공간이네요. 엄마가 이런 걸 만드셨다니 자랑스러워요. 분이는 아들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수와 미정은 주말마다 가게에 찾아왔어요. 때로는 밥을 먹으러, 때로는 설거지를 돕기 위해. 분이는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함께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원해서 함께하는 거였으니까요. 한편 재개발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진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사장님,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더 넓은 자리가 나왔어요. 거기로 옮기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사 비용 도와드릴게요. 분이는 감격했습니다. 대진 씨, 정말 고마워요. 대진은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사장님이 여기 계셔야 우리가 밥 먹죠. 당연한 거예요. 2달이 지나고 드디어 재개발 이주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분이는 마지막 날까지 가게 문을 열었어요. 마지막 날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사장님,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죠? 언제 다시 문 여세요? 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새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마지막 밥상을 차리는 날, 분이는 특별히 정성을 다했습니다. 단골 손님들 모두를 위해 푸짐하게 밥상을 차렸어요. 사람들은 함께 모여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새 가게에도 꼭 찾아가겠습니다. 사장님, 밥 없으면 못 살아요.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분이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웃고 울고 다시 일어섰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분이는 간판을 내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웠어. 여기서 진짜 내 밥상을 찾았어. 한 달 뒤 새로운 자리에서 정분식당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더 넓어진 공간, 더 많은 테이블, 그리고 여전히 걸려있는 간판. 밥상은 사랑이다 정분식당 오픈 첫날부터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분이는 주방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옥진과 함께, 때로는 정수와 미정도 함께. 함께 밥상 테이블에는 여전히 혼자 오신 분들이 모여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분이는 손님들에게 밥을 내주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내 밥상을 거부했다고? 이 밥상은 세상까지 품을 수 있는 밥상이야. 분이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가게 문 앞에 걸린 간판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밥상은 사랑이다. 그 밤 냄새가 골목을 넘어, 시장을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분이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분이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진짜 밥상은 채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는 걸.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라는 걸.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며 분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내 밥상을 찾았어. 그리고 내일을 위해 다시 새벽을 준비했어요. 누군가를 위한 밥상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밥상을 위해.
밥상 하나가 한 여자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강요가 아닌 존중으로, 통제가 아닌 자유로, 혼자가 아닌 함께. 정분이는 이제 압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는 거라는 걸. 그리고 진짜 밥상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자리라는 걸. 혹시 누군가에게 사랑이 아닌 부담이 되고 있진 않나요?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뭐야? 그 답 속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족과의 화해 경험, 사랑의 방식에 대한 생각들을요. 다음 이야기에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